안녕하세요. 종소돌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65%, 코스닥은 0.42% 하락 마감 하였어요. 어제 뭐 미국 시장에 조정이 왔죠. 근데 뭐 조정이라기 보기보다는 뭐 수익 실현이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장 막판에 갑자기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뭐 장 시작 전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고 거의 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쳐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그대로 영향을 받았고요. 항상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요? 하락은 제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 반영을 받았고, 또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거,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거, 그죠? 항상 투심이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고요. 오늘 좀 거래량은 코스피는 좀 많이 터진 부분인데 뭔가 좀 많이 밀었다라는 관점이겠죠. 왜? 주가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장의 강한 종목을 눌러야 된다 라는 관점인 거고, 그런 강한 종목이 보다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를 누르기 위해서는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야 된다, 기관도 많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간대별 투자자 보면 코스피는 개관 투자자 많이 팔았고요. 장 막판에 외놈들은 또 주소 담았나 보네요. 그죠? 장 막판에 올라가다가 3시 30분 딱 하고 나서 물량이 확 바뀌어버리죠. 이 개관이 왜 월 초부터 쳐 파는지, 연말에 못 판 놈들이라서 그런 건지, 연말에 안 팔아서 오늘 팔았나봐요. 대부분 뭐 계산서를 끊더라도 10일까지는 말일 전까지로 끊어지는 것처럼 얘네들도 뭐 그런 관점인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왔다. 양매도가 나왔고, 특히나 개관이 좀 많이 팔았고요. 뭐 장중에는 개관이나 외놈이나 비등비등하게 팔다가 장 막판에 외놈은 끌어당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코스피랑 비등하게. 결국에는 뭐 대외적으로 큰 악재가 터진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초 올라왔으니까 수익 실현의 물량이 나타난 거고, 그로 인해서 흔들어 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흐름인데, 코스피는 결국에 요 추세를 이어가다가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결국엔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 이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요 구름대를 기준 잡아서 여기 중간값 위에 2720포인트, 그러니까 30포인트 되겠네요. 30에서 40포인트 되겠네. 지금의 자리. 이 위로 올려다 놓고 흔들어야 돼요. 이 위로 올려다 놓고 흔들어야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 그러지 못하고 밑에서 흔들어대면 별 볼 일 없다. 그냥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이슈가 있는 종목만 움직이지, 나머지 애들은 그냥 박스, 고점과 저점 잡아놓고 그 안에서 들었다 놨다. 오늘 올랐으면 내일은 갭으로 밀어가지고 쳐밀고, 내일 많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날은 갭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올렸다가 다음날 또 쳐밀고, 결국엔 이 안에서 그냥 한 달, 두 달을 횡보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빠르게 요 자리를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2750포인트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회복을 하고 나서 요 위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타면 나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냥, 이것도 아니고 2720포인트 밑으로 내려앉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봉은 아직도 이 안으로 못 들어갔다라는 거. 일단 구름대에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여전히 눌리기는 했지만 아직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버텼어요. 그죠? 이게 아직은 버티는 그림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대로 시작을 하면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타난다.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어제의 고점 위로 한 번은 쳐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못 쳐내면 결국 이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것까지는 상관없다. 들어갔어도 결국엔 또 이 위로 뚫어내든 아니면 이 올라가는 추세의 포지션에 맞게끔 주가를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또 들어간다. 그럼 뭐다? 이제는 여기와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나은 거예요. 왜? 요 안에서만 이 추세대로만 움직이더라도 요 박스권의 중간값 위에서 움직이는 꼴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하다. 즉 한국 시장은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간다. 코스피 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국 주식 하면 생각나는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이 안 간다. 그럼 뭐다? 시장에 메리트가 없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 적은 돈, 그냥 코 묻은 돈으로 가벼운 놈들 위주로 들었다 놨다 무거운 놈들은 그냥 그러다가 뭔가 이벤트가 생기고 신규 상장이 나오고 점상을 가야 되고 이 종목이 가야 되는 부분이면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 같이 올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종목은 갭으로 눌러버리고 다른 종목에 수급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잡주들을. 이해되시나요? 오늘 같은 요런 부분인 거죠. 이 잡주들 위주로 수급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 그죠? 쌍용차로 참 이것저것 많이 헤쳐먹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은 눌러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는 현대사료가 오늘 드디어 눌렸어요. 오전장에 계속 버티고 있길래 이거 또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역시나 위에서 흔들어대면서 이제 뭐다?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이제 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사료로 들어갔던 이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결국에 현대사료로 들어가면서 어떤 종목들은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그러면 결국엔 다시 이 종목은 또 빠지는 흐름을 만들어야 다른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지수에 영향을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줄지언정 여기에 대한 수급은 분명히 돌고 돈다.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누군가는 하락하든 보합을 유지했다라면 이제 얘가 빠져나오면서 이 누군가가 될지 아니면 그 다른 또 누군가가 움직이게 된다. 결론적인 거는 이 현대사료는 이제는 요 자리 밑에까지는 무조건은 밀고 내려와야 돼요. 결국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혹여나 신규 매수를 하게 되는 관점이 되거나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죠. 11만원 위로 몸통을 안착시켜 놓지 못하면 뭐다? 무조건 흘러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내부 안에서 결국에는 한 7만원 정도 되겠죠? 7만원 정도에서 뭐가 나올 거다? 기술적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올 거다. 대신 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95,000원대를 뚫어내지 못하면 결국엔 뭐다? 횡보하는 척 하다가 흘러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못해도 요 상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응.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남겨놓고 뭐 한다? 그리고 다시 자리 잡는 포지션을 만들어 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UNI의 흐름을 보면 기존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죠? 바로 가든 못 가면 누를 거다. 그래도 여기 뭐야 이거? 요 첫 상과 두 번째 상의 이 갭자리 여기 중간값 정도까지는 한번 메꿨다 갈 거다.
그죠? 메꿨다가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대신 이 기술적 반등이 강하진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바로 갔으면 모르는데 안 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어디? 이 중간값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볼까요? 그죠? 여기와 여기에 갭자리의 중간값 정도. 그죠? 딱 그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트의 국룰이에요, 그냥. 이래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다. 결국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짧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못해도 20%예요. 대신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단타의 개념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차례 이제는 뭐다? 누르는 자리가 나타났을 때 다시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유지한다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권을 좀 유지하다가 요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위아래 어디 여기까지 이 갭자리 여기와 이 밑에 있는 여기 그러면 요렇게 관찰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요렇게 박스권과 언더슈팅 오버슈팅 요 안에서 뭐다?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이 자리는 확인 안 할 확률이 높겠죠? 흐름을 이어갈 거다. 이어가는 대신 여기에 또 중간값을 딱 그어가지고 13,5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오버슈팅을 때리러 간다라는 거고 밑에서 움직이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언더슈팅을 한번 때리고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 거다. 그리고 나서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달라진다. 아래면 이제는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젠 완전히 끝났다. 털 거 다 털고 나갔다. 그게 아니고 위다면 한 번 더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해보고 결론 지을 거다. 죽을 거냐 올라갈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UNI 봐야 되는 거고요. 뭐 현대사례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어차피 얘는 뭐 점상이라서 이제 분봉을 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는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올라타지 못할 거다. 올라타지 못하면 뭐다? 이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자리다. 횡보 혹은 하방 압력인데 횡보보다는 그냥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결국에 이 자리 못 올라타면 얘는 주저앉는다. 이 자리 올라타면 다시 한번 13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2만원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죠? 결국엔 시가가 위로 시작할 거냐 밑에서 시작할 거냐예요. 여기 이제 못 지키면 무조건 흘러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빠지면서 다른 누군가가 이제 또 혜택을 받는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SL 바이오닉스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죠. 결론적인 거는 뭐 상장 폐지가 될 뻔했던 종목인데 상장 폐지만은 면했다. 그래도 뭐다? 관리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 관리 종목이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당장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해먹을 건 나오더라도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900원을 이탈하면 뭐 해야 된다? 얘는 손절하는 게 맞아요. 왜? 3,900원을 이탈하면 결국엔 요 구름대 밑으로 하향 돌파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회사가 나아지고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슈팅이 나올 거예요. 오늘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수급을 이어갈 수 있는 입장이냐 이어갈 수 없는 입장이냐만 생각하고
들이대면 되는 자리다. 수급을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래도 이 구름대 안에서는 당분간 한 번 정도 움직일 거다. 어디까지? 6,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더라도 짧게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고요. 자, 아이진도 관리 종목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오늘 마이너스 9%를 쳐맞았는데, 뭐 실적이 그지 같으니까는 당연히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실적이 그지 같으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뭔가 기대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엔 없는 거라는 거죠. 이슈를 만들었던 요게 없는 자리니까 여기까지 쳐미는 거예요. 결국엔 원점으로. 그런데 실적까지 그지다. 근데 실제적으로 관리 종목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실적도 그지였긴 했지만 사회이사 선임이 안 됐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넣는다. 사회이사만 선임하면 관리 종목을 회수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그죠? 이 경영진 애들이 IQ가 15세에서 20세 미만인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이 소꿉장난 하듯이 돈 있어갖고 회사를 차려갖고 뭐 주가 조작을 하고 내려앉는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 사회에서 그거 선정을 지들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안 했을까? 보니 그로 인해서 뭔가 이 감사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지들도 알 텐데, 경영진이라면 일부러라는 거죠. 결국엔 일부러 해놓고 월봉이나 주봉 보면 차트가 참 그지 같아요. 그죠? 이 일부러 누군가가 얘는 장난치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상장 폐지가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해먹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 자리가 한 3만원에서 35,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더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저앉으면서 뭐가 나온다? 얘는 무조건 상장 폐지 나올 거다. 차트 하는 짓이 그래요. 굳이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이유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거 보면 얘는 이렇게 헤쳐먹다가 나중에 분명히 상장 폐지 나온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뭐 사회이사야 선임하면 되는 거고, 선임하고 나면 결국엔 오늘의 빠진 하락 자리는 메꿔진다라는 거고요. 그럼 11,000원대까지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도 단기적으로 지지할 자리가 1,200원 정도 자리고요. 1,200원 자리고,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얘는 9,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300원 정도까지 밀려야 9,300원, 500원 정도 밀려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 여파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거고, 사회이사를 빠르게 선임하고 관리 종목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요 자리까지 그냥 질질질 흘러내릴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월봉상에 보더라도 거래가 계속 줄잖아요. 그죠? 거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놈들만 있으니까 슬금슬금 나오면서 계속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 타고? 2평 타고. 누군가 일부러 쳐 누른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또 그지 같은 놈이 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될 자리를 뭐다? 구름대 하방으로 깔고 가버린다라는 거죠.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이렇게 관리 종목을 가든 아니면 주가를 끌어내려서 10,000원을 살짝 이탈하든 10,000원을 찍든 이게 모든 계획된 자리라는 거예요. 계획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관리 종목을 탈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고, 10,000원대에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9,500원에서 9,300원대까지 확인하고 갈 거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바로 당장은 상장 폐지 될 것 같다라는 판단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헤쳐먹고 상장 폐지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자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보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구리값이 좀 급등하면서 어제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한 차례 상승을 강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금요일이고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그냥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가가 눌렸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도 장중에 음봉을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양봉이라기보다는 호가창만 플러스로 해갖고 마무리가 됐어요. 거래가 그리고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이 상한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보다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한 그림의 지금 일단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그 애매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음날 월요일날 요 1900원 위로 시가가 형성돼서 날아가든 아니면 이 195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돼서 요런 그림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한 차례 저점을 또 확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엔 이 상한가 부분의 봉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훼손을 하더라도 얘는 길게 보는 관점은 1650원, 짧게 보는 관점은 1780원 부근,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2300원에서 2450원 부근 정도까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음봉을 지금 확인한 자리거든요. 이 음봉을 거래가 터졌었으니까 이 음봉을 지금 확인한 자리. 여기서 거래를 많이 터뜨려가지고 올라갈 때 뭐 매물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락하는 거는 슬금슬금 빠졌는데 올라왔던 자리가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던 자리라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이 뭐 구리값이 뭐 하루 급등했다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글쎄요, 조금 더 볼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고점에서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얘는 고점에서 밀리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크게 나온 적은 없어요. 크게 나온 적이 없어요. 뭐 그래도 반등 나왔을 때도 있지만 올라왔던 자리에 비해선 약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신규로 들어온 입장이 아닌 이상 여기 들어와서 물린 사람은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흐름은 최근에 들어왔던 여기 안까지에 있던 누군가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보면 여기가 1차 매수자들, 그리고 그 뒤에가 여기가 2차 매수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3차 매수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 2차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는 본전이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준 정도는 한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대원전선도 뭐 덩달아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좀 더 강하게 밀렸다라는 거고, 그래도 긍정적인 건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밀렸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고요. 그럼 다시 이 종목도 어찌됐든 구리 급등, 구리값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고, 뭐 또 한편으로는 뭐 대한전선은 뭐 호방건설이 한진칼울을 인수한다라는 뭐 기준으로 또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도 있는데 결국엔 그냥 구리값일 것 같아요. 구리값 상승으로 대한전선이 가면서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뭐 LS전선, 뭐 기타 등등을 끌고 갔다라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얘는 대한전선보다 뭐다? 더 강한 파동이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얘는 확실하게 흐름을 보면 여기 딱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밀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하고 다시 눌린 다음에 올라올 때 어디? 여기 딱 계단식으로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또 눌렸다가 올라올 때 어디? 여기. 그죠? 결국엔 수급자들이 없다라는 기준도 되지만 누군가가 일부러 밀어대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도 만들어냈던 자리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에 대해서는 좀 더 먹을 자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요만큼에 대해서는. 그죠? 거래가 터졌던 뭐 요 자리에서 일단은 뭐 저항을 쳐맞은 자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2050원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2000원까지 잡을까요? 200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안에서 박스를 치든 아니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다. 한 2700원대까지. 둘 중에 하나다. 박스 치는 이유는 거래가 없을 때. 뚫고 올라가는 이유는 거래가 있을 때. 즉 이슈가 꾸준히 유지될 때 라는 기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두 종목을 같이 놓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랩지노믹스가 무상증자를 이뤄냈죠. 66% 정도 무상증자가 됐고요. 이제 이번 달 말 정도에 신규가 들어올 예정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 중에 어제 기준으로 어제가 딱 애매하게 시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얘는 넘기면 바로 상이고 상한가 가는 거고, 아니면은 주저앉을 거다, 무조건 음봉 떨어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왜냐면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자리로 갔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에요. 근데 딱 시가를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안 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엔. 그래도 여기서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거의 15에서 22% 정도 수익을 줬던 자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증을 하게 되니까 66%, 결국엔 이 66%에 대한 물량이 한 달 뒤에 들어오는 거니까 계좌상에는 마이너스 66%로 찍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22%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한 50% 찍힌다라는 거죠, 여기 있을 때. 그러면 막상 못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분들은 팔겠죠. 지금은 마이너스 50%, 60%가 찍히겠지만 한 달 뒤에는 그 50%, 66% 나갔던 돈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20% 정도 내가 수익을 본 거구나 라고 그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이너스 50%, 60%이기 때문에 못 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거를 그대로 누군가는 쳐 맞았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팔고 나갔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거래가 터졌으니까 누군가는 또 여기서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혹여나 이 무상증자를 하고 10종목 중에 2종목 뺀 나머지 8종목은 다 빠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권을 받을 그 시점에 본전 혹은 그것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에서 3종목 이 사이만 급등해서 날아가는, 그 중에 가장 대단했던 게 위메이드였죠. 무증하고 뭐 NFT 이슈 터트려가지고 미친듯이 갔잖아요. 혹여나하고 기대해봤던 종목 중에 하나도 랩지노믹스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단기 지지라인을 형성했다. 기존 영상에서부터 요 자리 말씀드렸죠. 첫 번째 봉을 훼손하지 않고 요 자리에서 유지하면 4만 원 찍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버텨야만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요 자리까지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 1700원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은 1만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온다. 결국엔 이 종목이
9,500원대까지 확인하고 갈 수도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털어먹을 놈들은 털어먹었다. 그러면 이 지금 털어먹은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일 거냐, 아니면 정말 털고 나간 거냐, 얘 관점인 건데, 털고 나간 거라면 뭐다? 이 9,500원을 깨고 내려앉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근데 차트의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 그죠?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다?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왔던 2평 뺀 나머지 장기평선들을 뭉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밑에 있는 2평을 끌어올릴 거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강하게 확 날아가면서 밑에 있는 2평을 벌릴 거냐, 대신 여기가 중간에 2평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눌러 놓으면서 끌어당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위에 있는 2평을 잡아 돌릴 때까지 뭐다? 밑에서 움직일 거냐, 결국엔 여기서 움직일 거냐, 여기서 움직일 거냐, 이렇게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9,5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돼요. 내가 무중받은 누군가 지금 물량을 다 안 털었다면 무중 받았을 때 평단가를 낮추고 혹여나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9,5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쌍용차 광림이 날라가면서 남선 알미늄 얘네들이 이제 또 밀렸죠. 결국에는 쌍용차 인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도 주가를 쳐 올리더니 이제 쌍방울 쪽에서 인수를 한다니까 얘네들이 눌렸어요. 근데 여기서 영상 찍었죠? 맞나요? 제가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대로는 그냥 못 간다.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단일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1차적인 효력은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그냥 쫙 뽑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쌍방울이가 나타나면서 오후장에 미리 알고 있던 누군가는 윗꼬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털어서 밑에서 주워 담아야 되니까. 왜? 단일가니까. 단일가라도 어차피 많이 못 사요. 많이 팔지도 못하고. 그죠? 그럼 물량을 이 적은 수급으로 들었다 놨다를 하기 위해서 이 쌍방울이가 대타가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쌍방울이가 인수할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쌍방울이 영상을 찍으면서 얘네들은 걸리적거릴 게 없다. 결국엔 돈인데 얘네들이 돈이 있는 애들이냐 없는 애들, 즉 돈만 있으면 쌍용차를 인수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쌍방울은. 근데 돈이 없는데 뻥카로 지금의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남선 알미늄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죠? 3,950원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딱 여기에다 제가 이 저항 라인을 기존에 그려놨던 자리인데 거기를 맞고 계속 3,700원, 3,800원대에서 흔들어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 결국엔 월요일까지 단일가죠. 월요일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 번 더 보자. 단일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 단일가가 끝나고 나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저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지들 물량을 한번 털었어요. 털고 나서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갭 띄워놓고 다음날 그대로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다? 여기서 털어먹고, 실제적으로 여기도 털어먹고, 그리고 뭐 이게 여기 털어먹고 여기까지 메꾸고 나서 이 위에로 또 털어먹은 자리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원래 음봉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양봉으로 메꿔놓고 다시 여기를 음봉으로 메꾼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음봉을 메꾼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양봉이 올라오는 자리가 되는 거고, 요런 관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봉으로 올라온 자리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음봉의 자리인 거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렇죠? 중간값이죠. 결국엔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뭐다? 남선 알미늄 쪽에서는 쌍용차 인수 안 한다라고 했지만 뭔가 다른 이슈로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고 지지하는 순간 아 쌍방울과 광림은 사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네가 쌍용차를 인수하든 안 하든 얘가 그렇게 간다면 걔네들은 뻥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혹여나 단일가를 조금 더 쳐민다면 뭐 3,450원에서 3,4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이 리딩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밑에 있는 그 설명란의 연락처로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